예, 세 번째 파트는 솔루션이라는 게 실제로 그 해결책 또는 이제 메인 뭐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서론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 이 글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 정도의 한두 줄 정도로 하게 되고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본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결과까지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전 방법보다 30% 좋아졌다. 이런 결과까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게 이제 보통 글쓰기 논문이라는 곳에서는 뭐 1장, 2장에서는 뭘 하고 3장에서는 뭐가 나오고 4장에서는 뭐가 나오고 마지막에 5장에서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글쓰기에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트로덕션에서 밝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제 2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트로덕션을 읽었을 때는 이 글은 이런 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 논문에서도 시츄에이션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이렇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연구는 이런 거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했다라는 것이 인트로덕션에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this paper investigates several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결과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이전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we propose in this paper a new decoding method 이렇게 하면은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디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좀 더 상세하게 이런 거 기반의 새로운 디코딩 방법을 제안하는구나. 실제 내용은 뭐냐? 이제 본문을 읽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결과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는 뭐 몇 프로 향상됐다 아니면은 뭐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건 이제 서론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뭘 하고 3장에서는 뭘 하고 4장에서는 뭘 하고 4장에서는 결과와 컨클루전 내겠다. 이렇게 보통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우리 인터랙션을 쭉 따와서 이제 센텐스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 이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this paper proposed method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searching quickly through a long 이런 거에 대한 걸 stored signal이라고 하고 query signal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문장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has been a source of recent research interest. 그러니까 이런 글을 통해서 오디오하고 비디오 데이터는 많은 연구에 아주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문제가 속한 거, 오디오 앤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을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 연구 영역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밝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1번에서 4번 연구는 뭐 이런 방법이고 또 해즈빈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이렇게 제안을 했다. 5번에서 9번 연구.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이렇게 요약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상세적으로 similarity based search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similarity based search는 뭐 이런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키 터미널러지 좀 더 스페시픽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Similarity Based Search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논문은, 이 연구는 아마 요 방법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부차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꼭 이런 세부적인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세부적인 아주 테크니컬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너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실제 이 논문은 이 세부적인 기술 중에서 또 더 세부적인 알고리즘 이런 걸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렇게 제너럴한 또 설명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 잘 모르겠지만 conventional approach for the similarity,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similarity based search 기반으로 뭔가 연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의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however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방법들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방법 또는 일반적인 요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방법은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안한 것은 이 방법을 극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나 글쓰기를 할 때 어떤 A라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연구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단점도 뭐 사실 여러 개가 있겠죠. 단점이 꼭 우리가 A 문제를 푸는 연구들, 이전 연구들이 단점이 뭐 꼭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 3번을 만약에 이렇게 해결했어요. 예. 그러면은 글쓰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1, 2, 3, 4, 뭐 5번이라는 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있지만은 글쓰기를 할 때는 내가 해결한 게 3번 단점을 조금 해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글쓰기를 할 때는 굳이 1, 2, 4, 5번을 안 밝혀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이라는 어떤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이거를 해결했다. 예, 우리가 조금 과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어쨌든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돋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글쓰기는 단순히 우리가 문법을 잘하는 게, 문법 영어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매끄럽게 이끌어낼 건가,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수많은 단점이 있지만 내가 해결한 거, 단점이 뭐 꼭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두 가지를 해결했다. 그러면은 A라는 관련된 연구들은 단점이 있는데 크게 이거가 단점, 이 단점은 뭐고 이 단점은 뭐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트로덕션에 이렇게 however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주 런타임이 길다. 뭐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어서 impractical하다.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단점을 기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는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 나는 이렇게 했다. 결과 메인 아이디어가 인트로덕션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주면서 결과가 200에서 500배 더 줄였다. 이런 식으로 결과 데이터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실제로 읽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200에서 500배 줄였나? 그럼 이제 본문을 봐야 되겠죠. 본문이랑 나중에 이제 그 결론까지 포함해서
보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200배, 500배 당연히 이게 이 수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아마 본문의 뒤쪽에 가면 실험을 해서 200에서 500배 좋아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론에서 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론에서 20% 향상했다라고 하면 실제 20% 향상된 결과가 본문 마지막 쪽에 나와야 됩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20% 향상됐다는 게 나와야지 서론에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서론을 읽으면 이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통 이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뭘 하고 3장에서 뭘 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논문을 읽는 사람이 2장 내가 뭐 기본 알고리즘 궁금하면 2장을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실험 결과를 보고 싶으면 3장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논문 구성에 대해서도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과제에서는 이렇게 섹션 1, 섹션 2 이렇게 숫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네. 하지만은 이 아티클은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뭘 하고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하겠다. 이렇게 글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